이게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미치긴 미쳤네. 여러분은 로다주의 닥터둠이 과연 어떻게 복귀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복귀가 워낙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기존엔 정복적 항을 중심으로 한 플롯으로 모든 설정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갑자기 닥터둠을 합류시키기 위해선 마침 배우도 같겠다, 토니 스타크의 서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즉 로다주가 연기할 닥터둠이 로다주가 연기했던 토니 스타크의 변종일 수 있겠다고 예상한 적이 있었죠. 토니와 인피니티 사가까지 MCU에선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작품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워낙 다양한 작품에 여기저기 발을 걸치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만큼 이러한 여러 작품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으로 인해 토니가 아예 처음부터 아이언맨이 되지 않고 닥터둠으로부터 시작했다거나 처음엔 아이언맨으로 시작했지만 후에 닥터둠으로 변질되었다는 등의 설정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봤던 스토리에선 동굴 속에 갇혀 마크원을 제작했던 토니가 잉센이 목숨을 바쳐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후 잉센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토니의 신경에 어떠한 변화를 주면서 히어로인 아이언맨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다른 멀티버스에선 이러한 잉센의 희생이 없었다고 설정할 경우 아이언맨 대신 닥터둠이 탄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 같은 맥락에서 11호 당시 친구로 생각해왔던 스티브가 끝까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범인인 버키 편을 드는 순간에도 닥터둠으로 훅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혹은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토니의 가장 소중한 사람 중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즉 페퍼라던가 모건의 죽음으로 인해 닥터둠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설들 중 유독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는 에올 당시 완다가 보여줬던 환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완다에겐 환상을 보여주는 게 상대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공격이었기 때문에 어벤져스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호크아이를 제외한 모두에게 정신공격을 가했던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 레드룸에서 트레이닝 받던 과거를 봤지만 토르에겐 일종의 예지로서 보여진 걸 볼 수 있어 완다가 보여준 환상이 과거나 현재, 미래 등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블랙 위도우의 과거 사건도 팩트에 기반한 것이었고, 또 토르의 예지도 결국 헤임달이 이후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건 물론 아스가르드 또한 파멸에 가까운 길로 향했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로 팩트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They see everything. They see you leading us to hell. 이러한 시점과 팩트에 대해 주목한 건 당시에 토니가 봤던 환상이 에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어벤져스 1편 당시에도 생기지 않은 사건이었고, 현재 시점이었던 에올 당시에도 생기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이 봤던 환상들과 같은 경우라면 미래에는 그 환상이 팩트가 됐어야 하지만, 우리가 봤던 엔드게임 당시엔 토니 희생으로 모두를 구했던 적이 있어 이 같은 환상은 끝내 토니의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도 팩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인피니티와 엔드게임은 각기 다른 멀티버스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엔드게임은 이 장면에서 암시된 걸 통해 지구 616인 걸 거의 확신할 수 있는 만큼 엔드게임과 다른 멀티버스일 것으로 보고 있는 인피니티워는 적어도 616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또 이러한 멀티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엔드게임 무렵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엔드게임보다 앞서 개봉한 인피니티워 이전 시점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은 엔드게임의 지구 616과는 그 세계관이 다른 멀티버스였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선 토니가 이 에올 당시 봤던 환상이 팩트가 되지 않았던 게 이 에올과 인피니티워까지의 유니버스가 같은 유니버스이기 때문, 즉 토니가 에올 당시 봤던 환상은 엔드게임을 그렸던 지구 616의 미래가 아니라 이 616과는 다른 멀티버스였던 에올부터 인피니티워까지의 유니버스가 속해 있는 멀티버스의 미래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엔드게임 이전의 유니버스, 즉 찐으로 인피니티와 이어지는 멀티버스에선 토니가 봤던 이 환상이 팩트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로 인해 토니가 흑화해 닥터둠이 됐고, 이로 인해 다른 멀티버스의 멸망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결국 신의 힘을 손에 넣게 되어 자신만의 배틀월드를 창조해 그곳을 입맛대로 다스리게 된다는 설정을 도입한다면 개연성도 챙기면서 관객들에게 서프라이즈까지 선사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당시 토니가 봤던 환상이 우리가 봤던 엔드게임과는 다른 멀티버스이지만 같은 시점이었을 가능성은 엔드게임 당시와 마찬가지로 캡틴의 방패가 부서져 있는 연출을 통해서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인피니티워 당시의 닥스, 그러니까 약 1400만 개의 미래를 보았던 닥스가 단 한 개에 승리하는 경우를 보았던 게 타노스에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멀티버스 전쟁에서 이 인피니티워 당시의 유니버스,
또 그러니까 엔드게임의 616과는 다른 멀티버스인 이 인피니티 워 당시의 유니버스가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경우를 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16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닥스 2편 속 스티븐이 예법을 모르면서 능청스럽게 아는 척을 했던 것도 실은 닥스 2편 속 스티븐은 616과는 다른 멀티버스이자 이런 예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인피니티와 같은 유니버스의 닥스가 616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고, 이는 결국 다른 멀티버스의 인커전을 유발해 자신이 속해 있던 유니버스를 끝까지 사수하려는 원작 코믹스의 설정과 매우 흡사한 의도에서였을 거라고 예상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당연하게도 정복자 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었죠. Our universe is 838, and we've designated yours 616. You know, it's ancient custom to bow in the presence of the Sorcerer Supreme. Yes, I'm aware of the customs. You caused an incursion, and we're gonna fix it. 하지만 이젠 배우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정복자 캉 자체가 퇴출된 상태이고, 캉을 중심으로 한 플롯이 로다주의 닥터둠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과정인 만큼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닥터둠이 있었다고 설명돼야 될 것인데, 마침 이 인피니티 워 당시엔 닥스가 아이언맨을 보고 너희 세상을 지키는 것이 얼가나 라며 유독 토니를 못마땅해 하는 장면이 등장한 적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엔드게임 당시에도 닥스는 유독 토니만을 희생시켜 세상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선 이 인피니티 워 당시의 유니버스에서도 멀티버스의 가장 큰 위협이 토니였다는 걸 알고 닥스가 차악이라고 할 수 있는 타노스에게 스톤을 일부러 넘겼던 것이라고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What is your job exactly besides making balloon animals? Protecting your reality, douchebag. 심지어 토니와 관련해선 타노스가 남겼던 지식의 저주와 같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떡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떡밥만 잘 활용해도 토니가 닥터둠이 된다는 설정에 큰 어색함은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